폭언과 폭력이 난무한 재혼, 별거, 그리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두 번째 결혼 이야기다. 재혼은 잘하면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라는 엄마 말을 들었다. 이혼 후 직장 생활이 어려웠던 나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혼 후 시작한 사업이 1년 3개월 만에 무너졌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중에 있던 돈을 가게에 모두 써버렸고 남은 거라고는 빚뿐이었다. 그때 내게 내민 손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 가게를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도시락 1개로 3끼를 나눠 먹을 만큼 생활이 어려웠던 나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걸림돌이 되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야 수급자 대상이 된다는 말에 좌절했고 그렇게 홀로서기는 보기 좋게 무너졌다. 이혼 후 궤양성 대장염으로 무너졌던 몸은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였지만 스트레스만 받으면 어김없이 혈변과 복통이 찾아왔다. 원룸 계약일이 끝날 무렵 나는 엄마 곁으로도 동생 집으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한 남자의 손을 잡고 두 아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났다. 재혼 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늘 두 딸이 그리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딸이 아프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워 눈물이 날 때마다 나를 달래야 했다. 그렇게 아이를 그리워하던 때 갑자기 찾아온 천사는 독한 약으로 견디지 못하고 부부 곁을 떠났다.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이 상태로 새 생명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남편을 피하고 피했던 어느 날 또다시 내 몸에 천사가 왔다. 두 번의 자연유산, 다시 기회를 준 내 삶.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는 강한 힘에 이끌려 지금의 아이를 안을 수 있었다. 건강하지 못한 몸에 축복처럼 찾아온 딸은 독한 약에도 나를 붙들고 있었다. 뒤늦게 안 임신 소식에 태아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약만 처방받아 병을 치료했다. 그 결과 아이는 건강하게 내 품에 안겼다. 아이를 원했던 남편은 나와 아이를 위해 나쁜 습관을 고쳐보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심각해졌다.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 나였다. 첫 번째 남편과 살 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재혼한 남편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육체적 고통을 다 넘겼다고 생각할 무렵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에 부딪히며 살아야 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며 해결했다. 남편과의 한 공간이 버거워 딸과 함께 엄마와 동생이 있는 고향으로 떠나 며칠을 보내다 다시 집에 오기를 반복했다. 그때는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 어느 날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번 친정으로 도피 삼아 떠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며 직업을 찾기로 했고 뜻밖의 영상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독서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았고 글을 쓰면서 내면의 상처를 알 수 있었다. 어릴 적 받았던 상처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 공부했다. 아주 절실하게 공부했다. 상대는 바꿔쓰는 것도 아니지만 바뀌지 않으니 지금 삶이 힘들다며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전율이 흘렀다. 아이가 3살이 되던 날 듣고 싶었던 강의가 있어 남편에게 친정에서 며칠만 있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남편은 심한 욕설과 비난을 나에게 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기가 자신이 없었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하루 이틀 그러다 한 달, 2달이 되면서 부부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협박하다 다그치다 설득을 반복했다. 남편은 자신이 한 행동으로 아파하는 아내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이 한 행동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척했다. 제대로 짚고 가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자고 했다.
나부터 바꾸고 싶었다. 비싼 밥 먹고 욕먹는 현실이 비참했기에 갑자기 시작된 별거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연할 수 없으니 배우고 또 배워서 성숙한 내가 되고 싶었고 남편의 폭력성을 줄여보고 싶었다. 그러나 배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 말만 듣고 무작정 나를 데려가려는 남편의 모습만 보였다. 급기야 친정엄마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던 남편을 보며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내가 변하는 모습에 남편은 두려워했고 급기야 쓰고 있던 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정지시켰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는 남편의 착각이었다. 카드가 먼저 정지되자 아이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금을 인출했다. 그걸 안 남편은 나에게 전화를 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했다. 사이 행동을 지켜본 엄마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남편은 이혼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를 붙들었다. 폭언과 폭력으로 내가 겁먹기를 바라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난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신중하고 싶었다. 이 생활을 유지하는 건 힘겹지만 이겨보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었고 부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약간의 의처증이 있었는데 혹여 본인 몰래 두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매일 장고하기는 했다. 카드로만 생활하라는 남편,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중고 사이트에서 재고 물건을 팔아 가게를 운영하며 남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 별거 후 사계절이 지나 가을이 올 때쯤 나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용기를 낸 남편이 여행을 제안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다. 여행 때 보이던 남편 행동에 틈이 보였다.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여행 계기로 부부에게 멋진 결말이 있을 거라 믿었다. 남편은 재결합 의사가 확실했고 한 번 더 남편을 믿고 싶어 부부 합의서를 작성했다. 서로에 대한 장단점과 그리고 다짐을 쓴 합의서를 공중받기로 한 그날 남편의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거짓말을 믿으며 남편을 기다렸지만 어느 날 남편은 증발해버렸다. 곧 작가로 데뷔를 앞둔 시점에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꿈을 꿨다고 했다. 어떤 남자가 수갑을 차고 어디론가 떠나는 불길한 꿈이었다. 엄마가 꿈을 꾸고 며칠이 흘렀을 때 남편 후배에게 문자가 왔다. 그 이후 내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뻘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남편이 버려놓은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심장은 널뛰게 하듯 심하게 뛰기만 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별거 1년 3개월 동안 나는 나와 가족을 위해 마음을 수련했고 책을 통해 나를 더 단단하게 했지만 남편은 그 시간을 즐겼다. 가정을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이 일으킨 사고를 보고 알았다. 낯선 곳에서 겨울을 맞았다. 시린 바람을 맞으며 나에게 온 불행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피해자는 법을 악용해 모녀를 올감했다. 법을 모르는 나는 허덕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굳세게 먹어야 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와 딸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마지를 보던 엄마는 아픈 너와 아이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는 이상 내가 남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싫어도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다. 남편이 원하는 서류를 꾸리기 시작했고 형량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는 남편 말에 나의 병을 이용했다. 하지만 역효과가 났다. 5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는 항소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나는 낯선 곳이 아닌 고향으로 이사했다. 법률 용어로 얼룩진 석 달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0권에 달한 독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주가 인생 시험지를 줘 시험치는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그 어떤 것도 넘겨주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기적처럼 다가온 불행은 기적처럼 행복을 안겨주었다. 남편은 2심 재판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겹쳐 정신이 없었다.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는 서신을 받았다. 그러나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남편이 모르기에 설득해야 했다.
부부로 있는 한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고 양육비와 위자료마저 막는다며 당신은 아빠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제야 남편은 수긍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길고 긴 법적 다툼과 재판 이혼 끝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산전수전을 경험한 나는 더는 이 세상이 무섭지 않다. 사람을 만나면 상처는 받겠지만 스스로 일어설 힘이 어떤 건지 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소크라테스 명언을 법 대응할 때마다 되새겼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고통이 생길 때마다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세상 이해하자, 행복을 찾아보자 나를 다스렸다. 나 혼자였다면 아마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딸이 있었기에 시련을 이겨냈다. 딸은 엄마를 믿어줬고 강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힘을 주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기에 더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고 있다. 나는 딸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꾸리며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번으로 충분했을 이혼을 2번 겪었다. 더는 나약하지 않은 나를 가르치며 엄마만 바라보는 딸을 위해 노력한다. 아이를 키우는 어미라서 시련 앞에서 당당히 이겨내는 방법을 찾고 배우고 있다. 내면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한다. 지금 나는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을 배운다. 지금껏 내가 겪은 경험을 지지대 삼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의 인생을 보며 배운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지금 인생을 찾았다. 스스로 찾아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것이다.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개척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만큼 찬란한 것은 없다. 오늘도 난 근사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